강의를 뭐 매달 이렇게 들으신대요. 중요한 게 내가 실행을 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세비치님, 저 요즘에 부동산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강의만 듣고 실행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공감되는 게 제가 강의를 하면 수강생분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명한 이런 강의하는 곳에서 강의를 뭐 매달 이렇게 들으신대요. 근데 그렇게 진짜 많이 듣는데 정작 실행을 못한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제가 스터디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과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과제는 진짜 잘해요.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내가 실행을 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그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뭐 강의를 듣는다 했을 때 내 목적이 그냥 정말 강의 잘 들어가지고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 쌓아가지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자 이거 아니잖아요. 내 목적은 철저하게 내가 이런 강의 들어서 내가 집을 사든 아니면 내가 강의를 들어서 투자를 하든 그 실행에 딱 목적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딱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돈.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지? 그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5억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5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출발점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딱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나는 5억이 있는데 이분이 나는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살 거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럼 5억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3억짜리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7억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 7억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대출을 받으면 내가 매달 얼마 정도의 돈을 가용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대출 받는다 했을 때 매매가의 보통 60% 정도 된다고 하면 뭐 13억에 60%면 대략 한 7억 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7억을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요거를 30년 동안 상환을 하고 뭐 이자 4%로 잡았을 때 매달 얼마 정도의 대출 원금과 이자가 나가냐면요. 대략 330만 원 정도 나가요. 이 역산을 하면 내가 이 330만 원 정도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월급에서 이 대출 이자가요 30% 넘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 대략 이 사람은 월급이 1,000만 원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 대출 받으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 낮춰야 돼요. 그러면 매매가를 낮춰서 조금 더 저렴한 곳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계산을 해보고 아 내가 이 정도 이자 감당할 수 있느냐 판단해보고 안 된다 했을 때는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걸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월급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제 월급이 30%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50만 원 정도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대략 3억인 거죠. 그쵸? 그럼 3억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5억이다 했을 때는 나는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래도 서울에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8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서울에 어떤 동네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쵸? 그러면 30평대로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평수 줄이는 거죠. 한 20평대, 뭐 25평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서울에서 어떤 동네를 살 수 있을까를 찾아보면 됩니다. 만약에 서대문구라고 했을 때는 3호선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구축인데 한 25평대가 대략 8억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평구에 가시면요 은평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좀 구축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동네가 잘 돼 있어요. 그런 동네에 25평이 대략 7억에서 8억 선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쪽에 가면 염창동이 있어요. 그 동네 25평이 대략 8억 정도에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여기 노원구의 상계동 쪽에 25평대가 대략 8억이고 근데 나는 구축은 싫어 신축 사고 싶어 라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산 같은 경우는요 30평대도 가능해요. 30평대도 상품성이 좋은 신축이 8억대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하남으로 오시면 미사 강변 신도시에 20평대가 있죠. 25평 이런 애들이
8억대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내 목적에 맞게 나는 상품성이 조금 더 좋은 거 보고 싶다고 하시면 경기도로 가시고, 나는 그래도 서울이야 라고 했을 때는 구축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위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추렸잖아요. 내 돈에 맞는 살 수 있는 걸 추렸다고 하면 그거를 엑셀에다가 정리하시면 좋죠. 엑셀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쭉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하면 좋습니다. 여기 동서남북에 어떤 게 있는지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손포만 판다 했을 때는 현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랑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도 같은 거 보면서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 추려내시고 여기 현장 가셔야 돼요. 현장 가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지도에서 봤던 것과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 보시면 좋고,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평당가나 뭐 손품 팔 때 보면 이 아파트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장에 딱 가보면 덩그러니 그런 아파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파트가 군집으로 같이 있어야지 그 안에 상권이나 학원가나 여러 요소들이 두루두루 좋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젠 추려내야 됩니다. 이게 나만의 1등, 2등, 3등을 이제 내가 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정리만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선택하기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장도 가보고 내가 이제 손품도 팔았던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1등, 2등, 3등을 추려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추려내실 때 조건이 있죠. 기준이 있죠. 결국에는 뭐 여기가 실거주하기 좋으냐, 브랜드가 좋으냐, 상품성이 좋으냐, 뭐 세대수는 많으냐. 그 나만의 조금 기준을 가지고 점수화를 시키는 거죠. 점수화를 시켜서 가장 1등이 나왔다고 하면 그 아파트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유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내가 이 아파트를 1등으로 선택한 이유, 2등으로 선택한 이유, 3등으로 선택한 이유. 그걸 직접 적어보면요. 그게 나의 투자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초보인 분들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내가 사면 안 되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사게 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확실히 거 적어보시고 내 기준이 마련이 되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강의만 듣고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확실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 내가 돈을 모으든 그걸 다 합산해서 나는 뭐 5억을 지금 가용할 수 있어, 6억을 가용할 수 있어. 그걸 정하는 거죠. 그걸 정한 다음에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정했다고 하면 그 몇 가지 후보가 있잖아요. 걔들을 정리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1등, 2등, 3등을 정해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해나가면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